이해가 되시죠? 화폐라고 하더라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현금. 그 다음에 물리적 실체가 없는 예금인데 예금 중에서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금을 예금해야 되고 요금을 예금 중에서도 이전이 가능해야지만 화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현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에 대해서. 자, 현금. 캐시. 자, 이 현금의 종류를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현금과 명목 현금이 있습니다. 상품 현금. 상품 현금. 영어로는 commodity cash라고 합니다. commodity가 상품이죠. 그 다음에 상품 현금이 있고요. 명목 현금이 있습니다. 명목 현금. 명목 현금은 토큰 캐시라고 그러죠. 토큰 캐시. 토큰 캐시라고 합니다. 명목상으로 있는 현금, 명목 현금. 자, 상품 현금은 뭐냐면요. 여기 설명인 것처럼 어떤 현금이 전문화된 지급산업소의 용도 이외에 본연의 실제적 용도를 가지고 있어요. practical use. 실제적 용도. 그러니까 화폐로 쓰이긴 쓰이는데 그 화폐라는 용도 말고도 전문화된 지급산 용도 말고도 실제적인 용도가 있어요. 실제적 용도. 실제적 용도가 있다. 실제적 용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실제적 용도로 쓰일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상품 가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돈으로 쓰일 때의 가치를 액면 가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상품 현금으로 쓸 때, 실제적 용도로 쓰일 때의 그 가치를 흔히 시장 가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장 가치, 마켓 밸류, 시장 가치. 실제적 용도로 쓰일 때의 시장 가치가 있고요. 전문화된 지급수단, 그러니까 화폐로 쓰일 때, 화폐로 쓰일 때 그 가치를 액면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면 가치. 실제적 용도로 쓰일 때 그 시장 가치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상품 가치라고 합니다. 상품 가치. 상품 가치와 액면 가치,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폐니까 액면 가치가 있겠죠. 액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폐 대신에 실제적인 용도, 프랙티컬 유스로 쓰일 때, 그럼 하나의 상품으로 쓰이는 겁니다. 상품으로 쓰일 때의 가치를, 그 상품 가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액면 가치하고 상품 가치에 큰 차이가 납니다. 액면 가치하고 상품 가치를 비교했을 때, 상품 가치가 액면 가치에 보통 좀 미달하지만, 크게 미달하지 않고 비슷한, 이런 상품, 이런 현금을 상품 현금이라고 합니다. 자, 상품 현금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건지 아시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그대로 제가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땅으로 도읍을 옮긴 뒤로는 은나라라고도 불린 고대 중국의 상나라에서는 폐각이 현금으로 사용되었었다. 자, 고대 중국이 사망오제 시대가 있었죠. 사망오제가 시대인 다음에 왕조가 우임금이 요순 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우임금이 하왕조를 창건합니다. 하왕조, 하나라. 이 하나라가 우임금이 창건해서 나중에 걸왕 시대에 말리 같은 여인을 총애하고 하면서 국정을 혼란시키다가 상나라한테 정벌을 당하죠.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근데 이 상나라가 도읍을 여러 번 옮깁니다. 도읍을 여러 번 옮기는데 마지막 도읍지가 은허라 그러죠. 은땅이었습니다. 은땅.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은땅으로 옮긴 상나라를 그때 사람들이 부를 때 은나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지역명을 도읍지명을 따라갖고 은나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거는 누가 은나라고 불렀냐면요. 상나라 사람들 자기들이 부른 것이 아니고 상나라 사람 바깥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은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예컨대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컨대 이스라엘이 헤브라이라고도 옛날에 불렀잖아요. 헤브라이는 어떤 뜻이냐면 헤브라이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원래는 팔레스타인 이쪽 원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분들, 건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헤브라이란 말이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브라이. 강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원래 살던 원주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이 헤브라이로 일컫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헤브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본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상나라입니다. 은나라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 또 상나라가 마지막 임금이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호입니다. 주. 얘는 뭐 걸왕 이런 거 다 전부 시호입니다. 문왕, 무왕 할 때 무 여기다 시호죠. 시호. 이 주왕 시절에 이제 누구한테 망하냐면 이제 주나라한테 망하죠. 예. 주나라. 공자가 이제 주나라의 제도를 많이 흠모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중국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은 사망 오제 시대가 끝나고 하나라가 형성되고 상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주나라로 이제 왕조 교체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상나라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상나라 이야기.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상나라 이야기를 여담으로 하겠습니다. 이 상나라에서는요, 이 상나라가 유통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갖고 상나라 때 화폐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화폐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종이돈이 아니고 어떤 화폐냐면 폐각이었습니다. 폐각.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죠. 조개 껍데기. 폐각. 조개 껍데기가. 이게 현금으로 사용됐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화폐의 그 원형은 뭐 조개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개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 조개가 아닙니다. 조개가 아니고, 이 영어로 말하면 그 폐각인데요. 쉘. 여러분, 쉘하고 쉘피쉬하고 구별할 줄 아시죠? 조개는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알맹이가 다 들어있고 하는 이런 거를 쉘피쉬라고 그러고요. 쉘피쉬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개 열어서 먹고 나면 껍데기만 남잖아요. 그 껍데기가 폐각,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를 영어로 쉘이라고 합니다. 쉘하고 쉘피쉬하고 다르죠? 네, 쉘하고 쉘피쉬하고 다릅니다. 조개 껍데기. 그래서 상나라 때는요, 이 조개 껍데기가 화폐로 쓰였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그 의외로 내구성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조개의 껍데기가 다 화폐였을까요? 아무 조개의 껍데기가 다 현금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화폐가 되려면, 현금이 되려면, 전문화된 지급상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희소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조개나 다 현금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화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바지락? 뭐 이런 거 먹으면 조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열어가지고서 먹잖아요. 그죠? 그런 조개는 흔해요. 중국 땅에서 상나라 땅에서 흔했습니다. 어떤 조개가 귀했냐면, 우리 말에서 개오지가라고 그러죠. 카오리 조개라고 이렇게 하얗고 딱딱하고 예쁜 거, 이렇게 생긴 조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조개. 하얀 거, 예쁜 거, 단단한 거. 이 카오리가 조개가 현금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개는 그 상나라 땅에서, 당시 고대 중국의 상나라 땅 그 연안에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이나 하천이나 연안에서는 안 잡히고, 바다 멀리, 요즘에 오키나와 정도, 이 정도 원양으로 나가야지만 잡힐 수 있는 그 조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그 상나라 땅에선 희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쁘고 희소 가치가 될 수 있어서 화폐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 화폐의 원래 용도, 예, 실제적 용도, 원래 용도를 말씀드리면요. 임신부가 지니면 태아를 편하게 해주고 순산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요. 자안패라고 불렀습니다. 자안패. 자식이, 아기가 편안해. 자식을 편하게 해주는 조개패자. 이게 조개패자입니다. 조개패자죠. 조개패자. 조개패자도 우리가 말하는 이런 조개, 그 바지락 칼국수에 나오는 그런 바지락 조개가 아니고요. 조개가 아니고, 요렇게 생긴 조개 있잖아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요렇게 해갖고, 뭐, 요렇게 생긴 조개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조개. 요렇게 생긴 조개. 그래서 요게 다리가 요렇게 나오면, 이제 다리가 나와서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을 따가지고서 조개 패자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요렇게 생긴 조개 패자. 그래서 아무튼, 그 조개 껍데기를 자안패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급 폐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아기 잘 낳고 잘 기르라고 이렇게 아주 그 고급 폐물을 선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자안패 현금은 원래의 용도는 뭐였죠? 고급 폐물이었습니다. 고급 폐물이었다가 추후 현금의 역할을 겸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소성도 있고 또 단단하니까 내구성도 있고 어느 정도의 등질성 뭐 여러 가지 편리성도 있고 가벼우니까요. 작고 가벼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화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나라에서 이 자안패가 그 화폐 역할을 한 겁니다. 아무 조개는 아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고유의 실제적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물로서의 실제적 용도를 가지고 있고 전문화된 지급상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현금이라는 레테를 떼어내더라도 여전히 실제적 용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현금을 우리는 상품 현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런 그 폐각이 화폐 역할을 했고요. 폐각 말고도 건어물 그러죠. 건어. 예컨대 그 저쪽 북쪽 서양의 북쪽 지역에서는 대구 있죠. 말린 대구, 말린 대구가 화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피도 화폐 역할을 했고요. 못 믿으시겠지만 옛날 고대 영국에서는 가축이, 특히 소가 화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포목이나 비단도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보게 되면요, 여기 조개패가 있습니다. 한자를 보게 되면 조개패가 있는데요. 네, 조개패. 이게 조개패자입니다. 조개패인데요. 아까 화폐할 때 화자를 어떻게 쓰죠? 화자를 쓰면 화폐할 때 화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요 화부분, 이 화부분이 변화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조개입니다. 조개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자, 제가 조개를 갖고 있어요. 자안패겠죠. 조개를 갖고 있으면 이 조개를 갖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물건을 살 때 얘를 주면 이 조개 대신에 다른 물건을 변해서 제 손에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물건을 변해서 제 손으로 들어옵니다. 변화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머니 할 때, 화폐할 때 화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화폐할 때 화자가. 그 다음에 이 패자는 아까 말한 비단이죠. 비단도 귀합니다. 이게 비단패자입니다. 비단패자. 그래서 이 화폐라는 용어 자체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조개와 비단이 상품 현금으로 화폐로 쓰였던 데에서 화폐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설명이 됐죠? 참고로요, 이건 좀 여담이지만, 요즘은 한자를 학교에서 안 배우지만요, 사실 우리가 돈하고 관계되는 단어들, 한자어를 보게 되면은 조개패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개패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판매할 때 어떻게 쓰죠? 팔다. 조개패자 들어가죠? 판매. 물건을 팔다 밑에 조개패자 들어가죠? 구매도 마찬가지예요. 구매. 살구자. 여기도 조개패자가 들어가죠? 구매. 사들인다. 여기도 조개패자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렌트라고 그러죠? 전세, 월세 할 때 그 세자. 세자. 세금 세자가 아니죠. 이렇게 할 때 이게 렌트란 뜻이죠. 렌트. 세자. 이 세자에도 또 조개패자가 들어가고 뭔뭘 구독한다 할 때 그 구매할 구자. 그 외에도 뭐 임대할 때도 다 임대할 때 한자 이렇게 씁니다. 임대. 이런 식으로 그 조개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개. 그러니까 지금의 한자어 중에는 그 돈하고 관계되는 것들 중에 조개가 많이 들어가는 건 옛날에 고대 중국에서 언제? 상나라 시절에 조개가 화폐로 쓰였던 그 흔적들입니다. 흔적. 그러면 상나라가 그만큼 화폐가 많이 쓰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상나라가 이렇게 그 유통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상나라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여러분 이렇게 그 거래하는 거, 뭐 물건 사고 파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상거래. 그런 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또 상행위. 그다음에 그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상경대학 할 때 상자. 그것도 상자를 쓰고 있죠. 그런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 상법. 이 상자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상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워낙 이제 물건 사고 파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이 하는 행위, 상행위. 상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래, 상거래. 이렇게 해서 상업, 상법, 뭐 상거래, 상행위, 상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 상나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자,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그 태각 같은 것들이 이런 여러 품목의 재화가 각기 그 시대 또는 그 지역의 상품 현금으로 등장했다가 퇴장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퇴장은 해당 품목의 재화가 본래 실제적 용도만 지닌 재화로 복귀한 것을 말하겠죠. 자, 한편 이제 시대와 지역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상품 현금으로 장수한 게 있죠. 금하고 은입니다. 금하고 은. 이 두 귀금속은 그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20세기 초까지 정확하게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여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상품 현금 또는 그것의 핵심 소재로서의 지위를 굳건하게 지킨 바 있습니다. 이게 상품 현금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어떤 현금이 별반의 실제적 용도가 없어요. 실제적 용도가 없어. 있더라도 그 상품 가치가 액면 가치의 현저히 미달해. 그러니까 실제적 가치는 별로 없어. 별로 없는데도 화폐를 쓰여요. 현금을 쓰여요. 액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명목현금이라고 부릅니다. 명목현금. 제가 조금 전까지는 상품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실제적 용도가 거의 없는, 아예 없는, 있더라도 그 가치가 별로 없는 이런 현금을 명목현금이라고 부릅니다. 토큰 캐시. 어떤 게 있죠? 종이돈, 지폐입니다. 지폐. 여러분 지폐 있잖아요. 지폐. 사실 이 지폐에서 정말 그 현금이라는 레테를 떼어낸다면 그 종이밖에, 한 종이밖에 안 되잖아요. 별 쓸모없는 종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폐를 우리가 지폐같이 실제적 용도는 별로 없고, 그러나 액면 가치는 있어요. 5만원짜리, 신사임당 그 초상 들어있는 5만원짜리, 그거 귀하잖아요. 그죠? 네, 버리면 안 되죠? 네, 그거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데, 이거 만약에 이게 돈이 아니다. 그냥 종이다 그러면 그거 5만원 가치가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죠? 네, 이렇게 지폐는 명목 가치만 있는 겁니다. 명목 현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품 명목과 명목 현금은 여러분께 그냥 교양으로 제가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목 현금 중에서도 명목 현금도 두 가지가 있어요. 명목 현금 중에서도
그 하나는 태환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환. 한자로는 이 태환을 바꿀 태자 이렇게 쓰죠. 바꿀 태자, 바꿀 환자. 태환현금. 영어로는 convertible cash라고 그럽니다. 태환현금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불환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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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로는 안이불자, 바꿀환자. 불환현금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당연히 convertible의 반대말이 inconvertible이죠. convertible cash. 자,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요. 태환이라는 건 제가 종이돈 지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폐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고 중앙은행에 가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귀금속으로 예컨대 금으로 바꿔줘요. 그 얼마에 해당하는 중량의 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렇게 그 보유자가 발행자한테 요청할 때 발행자가 중앙은행이라고 치면 중앙은행한테 요청이 되면 중앙은행이 발행자가 이 종이돈 대신에 귀금속,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 종이돈을 귀금속으로 바꾸는 걸 우리가 태환이라고 합니다. 태환. 그냥 교환이 아니고 태환이라고, 전문 용어죠. 네, 전문 용어 태환이라고 합니다. 태환이 가능한 현금을 우리가 태환현금이라고 그러고요. 태환이 불가능한 현금을 우리가 불환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금속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요. 귀금속으로 안 바꿔줘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지폐들 있죠? 이런 지폐들은 어떤 겁니까? 이거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죠. 불환현금인 겁니다. 자, 그 근대 이후 국가의 현금 발행액 관리 제도로는요, 크게 귀금속 번위 제도, 금번위 제도 혹은 은번위 제도, 이런 귀금속 번위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통화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관리통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옛날에 그 귀금속 번위 제도, 은번위, 금번위 제도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태환현금이 이제 존재했지만 지금은 관리통화 제도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품 현금 안 만듭니다. 안 만들고 명목 현금만 나오죠. 이 명목 현금이 있어갖고요. 현재는 그 관리통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경제에서 유통되는 현금들은 죄다 명목 현금이고 불환현금입니다. 불환현금입니다. 자, 지폐하고 주화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가 용이한 어떤 인쇄물과 주조물이 그 자체로서 일반적 수용성을 가진 전문화된 지급산인 경우 우리는 그 인쇄물은 지폐라고 부르고요. 영어로 노트라고 부르죠. 후자를, 그 주조물을 주화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주화 그러면 금으로 만들면 금화, 은화로 만들면 은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으로 만들었으면 동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이제 주화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강의를 올리다 보면은 그 주화, 동전, 쉽게 말하면 동전은 왜 그런데 그 상품 현금이라고 안 그러죠? 이렇게. 왜 현대의 돈은 전부 다 명목 현금이라고 했는데 동전은 그 분명히 소재가 있잖아요. 그죠? 소재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거를 그 상품 현금이라고 안 부릅니까? 알게 되면요. 사실 우리나라 동전 보게 되면 동전이 10원짜리 동전 있잖아요. 10원짜리 동전이나 10원짜리 동전. 요즘에 작아졌죠. 10원짜리 동전인데 이 10원짜리 동전의 소재 가치가 10원보다 많다고 합니다. 10원짜리 동전 만들려면요. 그 10원짜리 동전 만들려면 거기에 뭐 구리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50원, 100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5, 60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10원짜리 동전의 소재 가치는 액면 가치인 10원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거를 상품 현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질문은 사실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애당초에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상품 현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옛날에는 소재 가치가 구리값이 쌌다가 지금은 구리값이 비싸가지고 역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의도가 명목현금이기 때문에 동전은 명목현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전 녹이면은 10원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녹여서 팔면 되지 않냐? 팔면 될까요? 우리나라 법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행법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법상 그 동전 함부로 훼손하고 함부로 녹이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녹여서 고철로 이렇게 이런 그 상점에 가게 되면은 10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전은 그 소재 가치가 비록 명목 가치보다 높긴 하지만 발행자가 지향하는 바가 명목 현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목 현금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강의를 올리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이제 법정화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화폐가 무엇인지. 자, 잠시 후에 전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